지난 9월 5일 대한민국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교사 시위가 있었어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였는데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경찰 추산 2만 5천 명,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참가했다고 해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경찰 추산 1만 4천여 명, 주최 측 추산 7만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요즘 서희초 교사 사건 외에도 일주일 사이에 교사 3명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의 교사 갑질이 알려지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높아진 관심 덕분에 많은 교사가 본인이 겪었던 갑질 사례를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교권 침해 미투 운동을 진행하면서 교사들이 당한 갑질 사례를 모으고 있어요. 밝혀진 사례를 들어보면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요구와 억지, 갑질이 학교에 만연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졸업 전까진 결혼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집에서는 채소를 먹지 못하는데 유치원에선 먹여주세요. 단 억지로 먹이면 안 됩니다. 선생님의 최신형 아이폰을 보고 사달라고 조르니 아이폰을 쓰지 말아주세요 같은 어처구니 없는 요구부터 중수업 때 모닝콜을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니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이라고 협박하거나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학부모 등 민원을 무기로 삼는 부류도 많았어요. 심지어 한 학부모는 본인의 아이가 시험을 못 봐서 속상해하니 본인이 만든 문제를 내달라면서 시험 문제를 보낸 학부모도 있었다고 해요. 서희초 교사의 사건이 없었다면 도저히 사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넘쳐나요. 교육부도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행위로 지정하고 강력하게 징계하겠다는 경고를 철회하고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있어요. 법무부와 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관계부처 TF팀을 만들어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사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국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 기록에 작성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명 교원지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빠르게 통과시키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학부모의 지속 반복적 민원 제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죠. 이러한 법안이 실행된다면 교사들의 교권이 지금보다는 높아질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교사 갑질 사태에서 이상하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민원도 가장 많고 갑질 사례도 가장 많은 곳인데도 말이에요. 가장 많은 민원과 갑질에 시달리는 교육기관, 네, 바로 유치원이에요. 2023년 교사 직무 관련 마음건강 실태조사를 보면 교사 가운데 유치원 교사가 가장 많이 우울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유치원 교사의 절반가량이 심한 수준의 우울 증상을 보인다고 하는데 그 비율이 초등교사, 특수교사, 중등교사를 크게 웃돌고 있어요. 이런 우울증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교사도 유치원 교사가 특수교사, 초등교사, 중등교사보다 높았어요. 특히 교사들은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로 학부모 상담 민원 대응 업무를 꼽았는데, 학부모 상담 횟수가 증가할수록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어요. 학부모 전화 상담 횟수가 0이라고 응답한 교사 중 심각한 우울 증상을 겪는 비율은 30.7% 수준인데 반해 상담 횟수가 10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교사 중 심각한 우울 증상을 겪는 비율은 60.8%에 달했거든요. 학부모의 민원이 교사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수치만 봐도 대충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이슈가 됐던 카이스트 갑질 사건도 유치원에서 벌어진 갑질 사건이었어요. 본인이 카이스트를 졸업했다고 유세를 부리며 임신 중인 유치원 교사에게 막말을 쏟아붓고 하루에 문자를 28통이나 보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학부모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불이익을 경고하는 등 갑질의 종합선물 세트와 같은 사건이었죠. 이렇게 알려진 사건 말고도 유치원의 학부모 민원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해요. 아이가 모기에 물렸다고 민원, 친구랑 싸웠다고 민원, 이빨을 닦아주지 않는다고 민원, 내 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민원 등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민원의 이유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일정 수준 이상 열이 올라서 법적으로 등원하지 못하는 아이를 억지로 맡기고 간다거나 개인 번호 공개를 하지 않는 선생님 차량을 미행해서 차에 적혀있는 번호를 학부모끼리 공유한 뒤 밤낮으로 민원 문자를 보내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고 해요. 이외에도 카톡 프로필로 사용하는 사진에 어깨가 노출되어 있으니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라거나 남자친구랑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걸 봤으니 조심해달라고 요구하는 학부모들도 있어요. 얼마 전 네이버 지식인에는 교사의 가슴이 커서 아이들 정서에 안 좋은데 신고할 방법이 없냐는 질문이 올라오기도 했죠. 유치원 교사의 교권이 이렇게 심각한 수준이지만 처우 개선에 대한 움직임은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거의 없어 보여요. 이번 서희초 사건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교권 보호 대책에도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대책은 제외될 거라고 해요.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부가 내놓을 교권 보호 대책에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대책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초중등법 개정이 목표라며 유치원 교사 교권에 대해선 단순 매뉴얼 제정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이렇듯 유치원은 근무 환경이 가장 열악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초등교사의 경우처럼 하나의 단결된 목소리를 내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에요.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진학 이전에 다니는 교육기관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있어요. 이외에도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교와 영어 유치원 등이 있는데, 여기서 영어 유치원은 엄밀히 말하면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으로 분류돼요. 기관마다 교사의 자격 요건도 다른데, 국공립 유치원은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뒤 각 시도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그리고 사립
사립 유치원은 다른 조건은 국공립 유치원과 동일하지만 임용시험은 치르지 않아도 되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은 고졸 이상 학력이면 1년짜리 보육교사 양성 과정을 거쳐 3급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 교사 자격으로는 유치원에서 근무할 수 없지만 유치원 교사는 다른 기관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때로는 한 기관에 다양한 자격을 보유한 교사들이 근무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자격 요건은 교사 간 불협화음을 일으키거나 한 목소리를 내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의 보육과 유치원의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도 교사들의 서로 다른 자격 요건이 문제가 되고 있죠. 심지어는 교사들의 노동조합도 국공립 따로, 사립 따로, 어린이집 따로 설립되어 있죠. 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원장들은 서로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어요. 각 기관의 원장들은 지역 원장 모임을 따로 조직하고 있거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같은 기관에 가입되어 있어요. 이러한 모임에서 원장들은 다양한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 중에는 교사들의 블랙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보도되기도 했고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하죠. 이 블랙리스트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권위주의 문화 형성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원장에게 반기를 들거나 원의 비리를 폭로하게 되면 사실상 그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취직은 불가능해지거든요. 게다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원장과 교사가 매일 맞부딪히며 생활하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원장과 교사 사이를 중재하는 중간 관리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조직 내의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학부모와 교사의 가불관계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사유 재산과 국가 예산이 혼합되어 운영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재산권이 충돌하고 나는데 많은 원장은 사유 재산을 투자해서 설립한 기관이 이윤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은 출산율 저하로 원생 모집이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무리한 민원에 방패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원장들이 대부분 학부모 눈치를 보며 교사들에게 참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치원 교사들은 법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학교의 교사들보다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은 학교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감독 의무자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초중등 교사보다 감독 의무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거든요. 판례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귀가하는 순간까지 정감독 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유아기는 신체적 능력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데 비해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예측 능력은 부족하고 신체 조절 능력이 여전히 미숙하다는 특징 때문에 사고의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의 학생들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정리해보면 사고의 위험성은 높고 법적 책임은 더욱 무거운 거죠. 게다가 아이들은 의사표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유아의 이러한 특성은 학부모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 38,929건 중에 18.1%에 달하는 7,057건이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어요. 물론 아동학대는 조금만 의심되는 상황이어도 신고하는 게 맞지만 문제는 몇몇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하거나 본인의 의지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무기처럼 사용한다는 데 있어요. 아이들을 정성으로 돌보는 선생님들에게 있어 아동학대로 의심받는 경험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지만 잘못된 판단을 한 신고자는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의심받은 이후에 일을 그만두고 있어요. 2023년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억 명으로 또 새로운 기록을 세웠죠. 국가가 나서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걸 생각하면 다양한 어린이 시설, 보육시설이 늘어나야 하는 게 정상인데 노키즈존, 소아과 폐업과 같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와요. 대부분 부모의 갑질이나 무개념 태도에 대한 반작용이죠. 우리 아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혹여나 다칠까 걱정되는 마음은 100번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갑질을 겪는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진상 학부모들은 본인이 진상인지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억지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떼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우리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거로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권이 좀 더 다양하게 논의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두뇌질주의 지우였습니다.